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작업하다가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지난주에 제주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때 니콘의 막내, 미러리스 막내죠. 요거 Z30, 네, 요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 뭐 셀렉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걸어 다니면서 심심풀이로 찍은 사진들이라 그거 사진 보면서 그냥 주절주절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요게 Z30으로 찍은 거고요. 여기가 그 해안가, 공항 뒤편에 있는 해안가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NX 스튜디오에서 열고 있고요. 옵션은 NX 스튜디오 옵션 여기 보시면 그 로우랑 JPG랑 같이 한 파일로 표시하는 옵션을 켜뒀습니다. 네, 여기가 날씨가 이날 꽤 흐렸는데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름이 이펙트가 좀 있었습니다. 약간 드라마틱한 구름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름들이 있었고, 요런데 해안가 이 알록달록한 난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예쁜데, 이게 아마 맑은 날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도드라져 안 보였을 텐데, 살짝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랑말랑 하니까 굉장히 잘 보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활주로 끝단이에요. 그래서 이륙각이었으면은 아마 비행기가 다 요 공중 여기 어디 걸리든가 아니면 이 위로 올라갔을 텐데, 이날은 이쪽이 이제 착륙 방향이다 보니까 비행기들이 낮은 고도로 접근하는 모습들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다가 진에어가 또 이렇게 흐린 날 보니까 노란색이 아주 진하게 예쁘게 들어와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살짝 방금 전에 만져본다고 만져봤는데, 뭐 만진 거나 아니면 요 원래 찍힌 거나 네, 괜찮더라고요. 원래 찍은 것만 봐도 괜찮은 느낌이었습니다. 원래 찍은 사진만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확대를 좀 해보면 네, 이런 느낌입니다. 도두항이었어요. 도두항. 네, 그리고 제주가 이 드림타워, 이 큰 건물 드림타워 생긴 뒤로는 어디에서 찍어도 이게 드림타워가 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아쉽긴 합니다. Z30으로 찍었는데 뭐 빛이 뭐 흐려서 조금 부족할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막 빛이 모자라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착륙하는 비행기 찍어봤고요. 이날은 일이 좀 일찍 끝나가지고 제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Z30을 어깨에 메고 돌아다니면서 찍어봤습니다. 앵글을 이렇게 가로로 잡고 찍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코리아네요.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게 아마 A320 시리즈 같은데 지금 이륙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륙 명령 떨어지면 바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 수직수평 맞게 찍는다고 찍었는데, 이게 LCD, 특히 수입을 LCD를 보고 허리춤에서 카메라를 낮춰서 찍다 보니까 실제로 아주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 맞춘다고 맞추고 찍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륙일 때는 대한항공이 이렇게 해서 속도를 내면서 이 왼쪽 방향으로 활공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활주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로로만 찍다 보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조금 더 이 집들하고 보시면 여기가 지금 바다도 있고 하늘도 있죠. 그리고 집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를 치면 좀 더 예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로 대한항공 쭉 이륙 때문에 날아가고 난 뒤에 제가 세로로 한번 찍어 보려고 앵글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급히 잡아가지고 지금 수평, 수직 다 틀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에어서울 들어와 있고 레이어 이렇게 쳤고, 이런 사진은 그 NX 스튜디오를 잘 안 쓰시죠. 근데 제가 요 이제 픽처 프로파일이나 이런 거를, 픽처 프로파일은 소니 용어군요. 픽처 컨트롤,
픽처 컨트롤을 설정할 때 이렇게 입혀놓은 거를 그대로 보고 싶다 그러면 NX 스튜디오에서 여셔서 현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래 촬영 당시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죠.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이 사진은 수평만 한번 맞춰 볼게요. 기울임 보정. NX 스튜디오도 뭐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평 수직 중에 라인 하나 그어서 맞춰 놓으면 이렇게 세워줍니다. 너무 돌아갔나? 아니면 수평 라인으로 이렇게 맞춰보면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가 포인트가 상당히 예뻤어요. 네. Z30으로 찍었는데 이 렌즈는 Z 렌즈가 아닙니다. 여기에 정보를 한번 보시면 렌즈 정보가 나올 거예요. 렌즈 정보 있다. VR70200 F4G 그 니콘에서 나온 F 마운트 망원 렌즈 중에 아마 가장 경박단소한 렌즈가 아닐까 싶은데요. 요거를 제가 아주 어디 갈 때는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잘 챙겨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서울스럽게 지나갔고 티웨이 이 비행기들이 알록달록한 게 참 좋더라고요. 대한항공이 사실 이런 환경에서는 제일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늘색하고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티웨이나 진에어나 제주항공도 오렌지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이 알록달록하고 예쁘더라고요. 네. 이거 지금 전체 다 무보정이고요. 여기 보시면 셔터 우선으로 나왔고 셔터를 1600분의 1초 감도는 알아서 해 카메라한테 맡겼고요. 뭐 초점 거리는 그때그때 줌 배율을 바꿔가면서 찍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픽처 컨트롤입니다. 지금 C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커스텀이라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살짝 만진 겁니다. 기본 베이스는 랜드스케이프, 풍경이었어요. 그래서 풍경을 베이스로 살짝 제가 수정을 해본 픽처 컨트롤입니다. 네, 대한항공 착륙하죠. 근데 뭔가 아까 티웨이나 진에어하고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묻어있는 느낌, 전체적인 분위기에. 네, 그리고 배가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것도 좀 느낌이 어떨까 싶어 찍어봤고요.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도 알록달록하죠. 네, 알록달록. 그리고 요 지금 난간 옆으로 이렇게 경계석들 쭉 되어 있는 게 알록달록하고 너무 예뻐서 이것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배들 묶여 있는 것도 원래 이게 만약에 이 동네에 제가 사는 거면 이렇게까지 뭐 자세하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출장 갔다가 일이 빨리 끝나서 여행자의 시선으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요게 지금 컬러 모드고 요게 카메라에서 설정한 모노크롬 모드입니다. 이것도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요게 지금 전체 화면, 카메라에서 설정한 모노크롬 모드. 카메라에서 설정한 모노크롬 모드도 뭐 나쁘지 않죠. 이게 Z30이란 카메라는 사실 니콘에서 어쩌면 제일 저렴한 미러리스 카메라이기도 한데 쓰면 쓸수록 뭔지 모르게 이게 정이 가는 바디입니다. 여기가 도두 해녀의 집 건물인데 이게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좀 밋밋한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모노크롬으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느낌으로 찍힙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모노크롬 모드는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픽처 컨트롤 지금 C라고 되어 있죠. 제가 살짝 만졌습니다. 기본 모노크롬에서 조금 더 만졌는데 이 모노크롬 모드를 제가 이렇게 음성 인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같이 일하는 감독님들한테 딥톤 모노크롬을 흉내내 봤어요 라고 해서 음성 인식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 친절하신 갤럭시님이 뒷돈 모노크롱이라고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메시지가 그렇게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픽처 컨트롤은 뒷돈 모노크롱이 됐습니다.
뒷돈 모노크롬. 요거는 이거 어떻게 상표 등록 되나요? 잘 모르겠지만 뒷돈 모노크롬입니다. 요게 뒷돈 모노크롬, 그다음에 요게 칼라 모드로 찍은 사진. 느낌이 좀 다르죠? 이 뒷돈 모노크롬이 제가 일단 뭐 핵심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니콘의 기본 모노크롬 모드에서 그 채널별로 RGB, Y, 뭐 CMYK였나요? 그 채널별로 해가지고 색깔을 빼고 더할 수 있는 설정이 가능한데, Y, 그 옐로우 값을 확 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컨트라스트를 조금 더 세게 하고, 네, 그게 이제 기본이고요. 요게 뭐 이제 제주 담벼락 지나가다가 작은 박새인가요? 네, 작은 새가 있어가지고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포커스가 나갔습니다. 제가 급하게 들고 찍었는데, 이게 Z9이었으면 아마 초점을 잡았을 텐데 못 잡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블러가 있죠. 320분의 1초, 그리고 초점 길이 112mm.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당겨서 보면 초점이라기보다는 아무튼 블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패닝하면서 찍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활주로 옆길을 쭉 걷다가 비행기들이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이 전깃줄이 꼭 공항 근처인데 이렇게 전깃줄이 많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중화 작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게 그냥 뭐 찍히는 대로, 어차피 목적하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피사체들이 얻어 걸려 주겠다는데 안 찍을 이유는 없어서 찍어본 사진들이고요. 요거는 나무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초점이 어디 맞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각을 좀 틀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옮겨가면서 찍어봤는데, 네, 요건 제주항공 아마 새 비행기인 것 같아요. 이게 요것도 A320 시리즈인가요? 아니구나. 737이구나. 네, 엔진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거 보니까 보잉 737인 것 같은데, 만약 틀렸으면 항덕 여러분들 정정 댓글 달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요건 진에어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한 500-600mm 렌즈가 있었으면 이쪽까지 근접하기 전에 저 뒤쪽에 있는 비행기를 더 당겨 찍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약간 모션 블러 같이 먹은 걸 제가 본 뒤로 셔터 모드로 바꾸고, 셔터 우선 모드로 바꾸고, 셔터 속도를 1250분의 1초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네요. 네. 그 비행기 인식 모드는 따로 없어요. Z30은 아무래도 저렴이 바디이기 때문에 피사체 인식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냥 재미니까 비행기 타고 출장 가는데, 사실 촬영 일이긴 하지만 또 촬영 일이 아닌 일이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쇼핑 라이브 중계를 하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촬영짐을 많이 챙겨가는 건 너무 힘들겠다 싶어서 제가 좀 포기하고 그냥 Z30에 70-200 VR F4짜리 챙겨간 거였는데 굉장히 뭐 만족스러웠습니다. 요거는 네, 조금 더 활주로 쪽으로 와서 찍었나 보네요. 요게 100% 사이즈로 본 비행기고요. 요새 전반적으로 이미지 트렌드가 이렇게 좀 컨트라스트가 세고 채도가 진하고, 그다음에 약간 오렌지 앤 틸 앤 오렌지, 네, 그런 약간 시네톤의 그런 컬러 값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요거는 기본 픽처 컨트롤에서 일단은 우리 액티브 디라이팅을 최대한 올려놓은 거고요. 픽처 컨트롤은 마찬가지로 제가 컨트라스트랑 이런 걸 조금 더 세게 올려 놓았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0%로 가면 이런 이미지입니다. 해가 조금 더 들어와서, 해가 들어오면 이 위치에서 촬영할 때 해가 이렇게 동체 쪽으로 바로 딱 떨어지는 각이거든요. 네, 아무튼 약간의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뭐 목적하고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처 없이 걷는 여행자의 입장에선 괜찮았다. 얘는 A320인가요? 희한하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활주로 넘어가는 거고, 아예 비행기 아래쪽으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빛은 이런 정도의 이제 밝기로 찍히는데, 아예 비행기 지나가는 바로 아래쪽에서 찍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이거는 실패한 겁니다. 휙 하더니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한 거고, 요게 이제 2차 시도. 그래서 요 위치에서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예 이 가로등을 센터에 머리 밑으로 딱 들어가서 이 비행기가 그 위로 딱 지나가면 얼마나 재밌을까라고 했는데 그 위치 맞추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됐고, 이쪽이 이제 진입각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활주로 진입할 때 진입각이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렌즈가 이제 Z30의 DX1650 3.5에서 6.3 렌즈로 촬영한 건데, 이렇게 진입각이 들어왔을 때 너무 이렇게 망원이면 찍히는 게 없습니다. 비행기 머리만 찍히든지 아니면 바퀴만 찍히든지. 그래서 기본 번들 렌즈죠. 1650 렌즈로 찍으면 이 정도 앵글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랜드 하얏트 여기가 아까 사진에서 봤던 높은 건물이고요. 여기는 디저트 카페, 나름 느낌 있는 디저트 카페였어요. 이게 그 카페 창밖으로 본 풍경입니다. 여기는 저랑 방송 같이 했던 우리 쇼호스트님이시고, 창밖 풍경이 대충 이랬습니다. 유채가 얼추 다 이제 떨어지는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주, 그러니까 3월 한 둘째 주, 셋째 주 그런데도 유채가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라 그래서 남아있는 유채 꽃밭을 일부러 찾아가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유채 꽃밭 사이로 날아가는 비행기. 별다른 보정 안 해도 약간 레트로한 느낌도 좀 들고, 약간 노르스름하면서 뭔가 요 분위기가 찍고 나서 봤을 때 괜찮았어요. 그리고 도두봉에 올라가서 제가 이제 비행기 착륙하는 것들 좀 찍어 본 겁니다. 보면 70-200F4 렌즈로 찍은 착륙시인. 제주항공 착륙시인. AFC 모드로 찍었고요. 아마 측거점은 그 라지 있지 않습니까? 그 니콘 카메라에 라지로 해놓고 네모난 측거점, 접점 포인트를 설정하고 찍었을 거예요. 요거는 택싱 준비 중인 것 같은데, 풀 파워로 이륙하는 진에어입니다. 도두봉도 처음에 산 높이가 뭐 60m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계단이 꽤 있습니다. 한 그래봤자 5분 7분 정도 올라가는 건데, 이럴 때는 AFC 모드에서 반셔터 떼면 더 이상 AF 트래킹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찍은 거고요. 착륙하는 비행기, 이것도 AFC입니다. 위치만 맞춰놓고 반셔터 누른 상태로. 그리고 Z30 같은 경우에는 뒤에 A 락 버튼이 있는데 그 A 락 버튼을 AF ON 기능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F ON 기능 할당해서 찍은 거고요. 착륙. 근데 지금 수평이 다 틀어졌죠. 어쩔 수 없습니다. 손에 들고 찍어서. 엔시아나 에어라인.
쭉 착륙하면 뿅. 활주로 끝단에 안 받았네요. 이게 이제 공항 풍경이고요. 이게 도두봉에서 바라봤을 때 바다 풍경을 제가 담아봤습니다. 이것도 셔터 200분의 1초, 그 다음에 픽처 컨트롤은 아까 제가 모디파이 했던 그거네요. 은근히 날씨가 흐린 게 꼭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흐린 날도 찍으려면 찍을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었고요. 이게 이제 착륙하는 거 한번 찍어본 건데 순식간입니다.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굉장히 빠르죠. 요거는 약간 옆에서 찍어본 착륙 장면. 방금 렌즈 밝기 변하는 거 보셨나요? 여기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죠. 이게 1650 렌즈의 약간 특성입니다. 줌을 당기면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특성이 있어요. 이게 조리개를 6.3으로 세팅해 놔도 16mm에서 50mm로 줌을 당기면 중간에 이렇게 어두워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요거는 비행기가 이제 착륙하려고 하길래 제가 찍어본 건데, 와, 저렇게 접근할 때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지나가는 건 정말 순식간입니다. 근데 너무 어두워서 거의 빛이 없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요게 70200으로 찍은 유채꽃밭입니다. 바람 엄청 부는 날이었어요. 영상 기온이었는데도 아주 머리가 시릴 정도로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해서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군요. 이게 처음에 이제 제주도로 떠날 때 사진인데 아무도 없죠. 정말 사람이 없었습니다. 꼭 코로나 시대에 공항을 온 것처럼. 이 끝자리가 원래 사람이 이렇게 없는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부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뒷돈 모노크롱, 제가 만든 뒷돈 모노크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요 사진하고 다른 게 느껴지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 2번. 이게 보시면 여기 지금 MC라고 나오죠. 니콘의 기본 모노크롬 모드입니다. 필름 스트립 끄고 화면을 좀 더 키워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니콘의 기본 모노크롬은 제주항공 꼬리날개 부분이 여기가 오렌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렌지색이 이렇게 약간 희어멀건하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그레이 톤인데 좀 뿌옇게 나오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MC이긴 한데 제가 여기서 뭘 수정했냐면 옐로우를 다 빼버렸어요. 마이너스 끝까지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끝까지 붙인 뒷돈 모노크롬. 사실 ZF에 있는 딥톤 모노크롬을 좀 흉내내고 싶어서 제가 만들어 본 건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니콘의 그냥 모노크롬, 이게 제가 만든 뒷돈 모노크롬. 제주에어 글씨 색깔도 다르죠. 여기는 제주에어가 되게 흐리게 보이는데 여기는 제주에어가 굉장히 진하게 보이는, 그냥 봤을 때는 약간 이거 빨간색인가? 약간 이런 느낌 듭니다. 요거 봤을 때는 오렌지색이겠거니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 사진을 보고는 여기는 오렌지색이야 라고 추정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행기가 앞으로 가죠. 활주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가는데 여기서 한 대가 이륙하고 있어요. 그래서 얻어 걸린 사진이긴 하지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아마 이날의 원픽으로 저 스스로 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두봉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냥 컬러로 찍으면 약간 이렇게 뿌옇게 해무가 낀 것처럼 나오는데 이날 실제로 해무도 있었고 미세먼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그 뒷돈 모노크롬 제가 만든 그걸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 밋밋한데 이렇게 보면 아까보단 뭔가 조금 이미지가 더 강렬해졌죠. 그리고 요게 그 흔히 볼 수 있지는 않은 쉽게 볼 수 있지 않은 고어라운드 장면인데 제가 원래 이 에어서울 비행기가 접근할 때 계속 트래킹을 하면서 착륙할 때쯤 터치다운 할 때 그 비행기 타이어에서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찍어 봐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계속 쭉 가고 있었어요. 쭉 가다가 중간중간 뭐 초점 안 맞는 사진도 있고 막 그럽니다. 이거는 살짝 이거는 모션 블러 같은데 이렇게 해서 쭉 갔어요. 쭉 갔는데 기술을 낮추는 듯 하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바로 올리죠. 고어라운드 에어서울 고어라운드 장면이 이렇게 찍혔습니다. 그냥 보면은 이륙 장면인 줄 알겠죠? 네. 이렇게 찍혔고 제주공항이 항공기 이착륙이 가장 많은 공항 중에 하나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지 정말 쉴 새 없이 한 대 이륙하면 바로 뒤이어 한 대 착륙하고 막 이럽니다. 저러다 진짜 한 번만 삐끗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항공기 이착륙 빈도가 굉장히 높아 보이긴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정확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뒷단에서 이 활주로 이제 여분이 표시되어 있고 끝단 표시가 여기 어디 있거든요. 그 활주로 표시 끝단 딱 지나자마자 바로 터치다운 하더라고요. 이것도 뒷돈 모노크롬. 하늘이 이렇게 해가 살짝 나면서 역동적으로 보이니까 또 구름이 이렇게 다이나믹한 그림을 만들어줬습니다. 때마침 또 요트도 한 대 지나가지고요. 그냥 이 요트가 없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밋밋하고 심심한 그림인데 요트 한 대가 딱 지나가 주니까 그림이 좀 완성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죠. 요거는 그 Z30에 1대1 비율로 찍는 걸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DX 1대1 보이시죠? 요거는 1대1 비율로 찍은 겁니다. 비행기 사진 정말 많이 찍었네요. 그렇죠. 터치다운 할 때 이렇게 타이어에 연기가 쫙 나는 거. 여기가 이제 콰주로 끝단 표시인데 정확히 여기 내리시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기장님이세요. 제가 항공기 뭐 운영이나 조종 같은 건 잘 모르지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에어 제주항공. 요거는 그냥 하늘 한번 찍어봤고요.
여기가 그 도두봉에서 바라본 아래쪽 그 동쪽 방향 풍경인데 해가 내려오고 있죠. 이거 혹시 조정이 되나 한번 볼까요? 밝기 조정에서 기본값에서 명부를 올리면 명부를 올리면 어쨌든 이만큼은 그냥 터진 거네요. 네. 그 여행자의 시선으로 보면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요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한 장 만들어 보겠다고 막 위아래 앉았어 엎드렸어 하면서 막 찍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도두항 쪽에 내려와서 배들 묶여 있는 거 보고 찍은 거고요. 이 갈매기 한 마리가 안 가고 계속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방을 둘러보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어봤는데 이 녀석이 아주 당차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즐거운 자전거 생활. 이게 도두항에 있는 의자랜다. 그 계단. 이 계단을 올라가면 이 위에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제주 출장은 한 2박 3일 갔다 왔는데 막상 이렇게 좀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은 딱 하루, 그것도 한 서너 시간 정도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녀와 봤고요. Z30을 글쎄요, 사는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시는 모르겠는데 저는 영상용으로 구매했습니다. 그 C타입으로 해서 PD 충전도 가능하고 그걸 상시 전원처럼 써서 저희 중계 현장에서도 막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바디죠. 근데 이번에 그냥 출장길에 가볍게 가져갈 마음으로 가져갔는데 또 이 가볍게 가져간 막내 카메라의 재발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또 언제 이런 사진들을 놓고 이렇게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본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고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바쁜 일상 가운데도 카메라 가지고 다니실 수 있는 환경이라면 뭐라도 이렇게 찍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